내 노래가 너의 귀에 닿길 바래. 크고 작은 실수 따윈 이제는 잊길 바래. 더 이상 무너지지만 내가 너의 귀에 있을게. 내 눈을 봐 나는 바보라서 너를 벗어나지 못해. 내 새로 생긴 턱목은 배려, 쓸데없는 충고는 되려. 너의 어린 마음을 헤쳐 사람들은 우레 매정. Hey don't worry my friend, 우리 마음에 화목만이 남게. 어두운 표정을 밝게 내 속엔 결국 웃음꽃이 폈네. 개화 장미는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지. 마치 우리 생각같지 나. 그러니 너가 지칠 땐 주저 말고 해줘 이야기. You feel me, you feel me. 행복을 가지려 하네. 왜 이리 맘대로 안돼. 걱정을 버리고 싶네. 사실 난 걱정이 많네. 넌 어떤 상처가 있어. 우리 전부 약을 발라야겠어. 아픈 곳을 보여줘. 나도 몰라 편안하고 싶어. 기분 좋은 날이 많아질 거야. 우리 모두 웃어보자. 그저 평범하게 첨벙된 것뿐인데 특별하게 느껴. 지금을 살아보는 건 어때. 넌 너를 미담아 등에 너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때 우리 행복해. 욱하고 입을 다문 너의 뚝 떨어뜨린 눈물로 막고 향기를 누려낼 테니 맘껏 부어내 품 안에. 어른들은 나만 봐. 세상살이란 건 만만하지 않아 봐. 맘속에 담아서 저 누구도 기담아함 개들으려 하지 않아. 와 백지장도 맡으면 와. 그래 우리 서로가 아픔을 닦아 삼아 앉아. 따뜻한 차 한잔 얘기나 할까. 나는 내 노래가 너의 귀에 닿길 바래. 크고 작은 실수 따윈 이제는 잊길 바래. 더 이상 무너지지만 내가 너의 귀에 있을게. 내 눈을 봐 나는 바보라서 너를 벗어나지 못해. I know you're cause it's fake me in love. Oh, you the fate and I'm lying. 안녕하세요 여러분. 슬기로운 청소년 생활 소중한 나, 너, 우리 마음 성장의 진행을 맡은 전문 상담교사 최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중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픔을 느낄 때도 있죠. 또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꿈꾸기도 하고 생명과 죽음이 혼재하는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죠. 상실이란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 혹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지는 것 등을 뜻합니다. 친구와의 이별이나 키우던 애완동물의 죽음, 내가 희망하던 것이 사라지는 것, 미래를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거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죽음 등 개인적인 관계의 변화 등에서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며 공허함과 허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실감의 원인 중 친한 사람의 죽음은 아주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와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죽음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실감과 슬픔을 야기합니다. 가족의 죽음, 친구의 죽음, 반려견의 죽음 등은 남겨진 사람들의 상실감과 슬픔을 크게 만들죠. 오늘 이 시간에는 큰 상실감을 주는 자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살이란 자신이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의미하며 자신의 생명을 끊는 자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줍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 1위는 바로 자살입니다. 그 무서운 자살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이 늘 고민하는 학교 성적,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들이 있죠. 또한 학교에서의 친구와의 틀어진 관계에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죽음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 또는 가까운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를 지키는 퀴즈 시간을 통해 좀 더 그들을 이해해 봅시다. 잘 듣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퀴즈. 자살 생각이 있는 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한다. 정답은? 정답은 O.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닐 수 있는 일에도 마음이 힘든 친구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힘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친구에게 자그마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퀴즈.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청소년은 사실은 자살하지 않는다. 정답은? 정답은 X.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자신을 제발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에 대한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답니다. 세 번째 퀴즈. 힘든 얘기를 하지 않는 친구는 정서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다. 정답은? 정답은 X. 힘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친구는 실제적으로 힘든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힘든데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 있답니다. 그 친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혹시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관심 가지고 물어봐 주세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살에 대해 생각하는 친구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갑자기 나눠준다. 정답은? 정답은 O. 정말로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소중한 물건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을 땐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주세요. 자살 징후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이 평소와 다른 말과 행동으로 나를 도와줘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말해요. 이런 무서운 자살. 친구의 어려움을 알아챌 수 있는 징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어적 징후입니다. 친구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자주 표현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말을 자주 합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 죽음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징징거린다고 지나치지 말고 한 번 더 살펴주는 게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적 징후입니다. 평소에 잘하던 대화를 피하거나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또한 유서를 작성하거나 정말 소중히 여기던 물건을 남에게 주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거나 자살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징후입니다.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도 하고 평소와 다르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이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는 소중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을 가진 나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듯 타인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한 존재이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심리적 어려움에는 우울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울은 우울감과 우울증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음악을 듣거나 했을 때 기분이 나아진다면 우울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일을 할 힘이 없고 무엇을 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면 우울증이 아닐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다들 무기력감과 불안감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무기력감이란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운과 힘이 없는 느낌을 말해요. 불안감이란 늘 마음이 불편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마음이와 친구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통해 앞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마음아, 희망이 알지? 응? 알지. 항상 밝은 친구였는데 요즘 갑자기 얼굴 표정이 너무 어두워졌어. 희망이가? 요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힘든 걸 내색하지 않는 친구라서 더 걱정되는데 저번에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검색하는 것 같더라고. 죽음에 대해서? 희망이한테서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은 안 보이고? 얼마 전에 자기한테 소중한 물건을 나한테 줄까 물어보더라고. 소중한 물건을 말이야? 희망이가 내가 힘든 걸 알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희망이는 늘 혼자 힘든 걸 이겨내려던 아이니까 말은 못하고 그렇게라도 나 좀 살려달라고 도움의 신호를 보낸 것 같아. 난 그것도 못 알아차리고. 자책하진 말고 지금이라도 희망이가 힘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마음아, 고마워. 얼른 희망의 힘든 마음을 보듬어주러 가야겠어. 마음아, 너 덕분에 희망이가 기운을 차렸어. 정말? 다행이다. 가서 물었더니 말을 처음엔 안 해주더라고. 그래도 계속 물어보니까
울면서도 힘든 거에 대해서 말하더라고. 요즘에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너무 우울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이야기를 들어줘서 마음이 많이 진정이 되었다고 하네. 응, 다행이다. 잘했어, 정말. 정말 다행이야. 희망이한테 앞으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힘들면 상담실에도 한번 가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상담실에 한번 가봤나 봐. 상담하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대. 굿. 정말 잘했어. 힘들 때 함께하는 게 친구지. 앞으로 다른 친구들도 힘든 친구들이 없나 잘 관찰해봐야겠어. 응, 그래. 우리 다른 친구들의 힘든 마음도 잘 들어주고 도와주자. 좋아. 마음아, 늘 고마워. 친구 사이에 뭘 고맙긴 당연하지. 다들 친한 친구들이 있죠? 친할수록 말을 조심해야 한답니다. 친구들에게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죽는다는 말 쉽게 하지 마. 너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 생각 좀 해. 이런 말들은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친구에게 하면 좋은 말은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힘든 친구에게 많이 힘들었겠다. 힘들면 내가 함께 할게. 난 네 편이야. 이런 응원의 메시지는 힘든 친구에게 큰 힘과 도움을 준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친구에게 이런 응원이 되는 말 해주실 수 있죠?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 영상을 잠시 멈추고 나의 소중한 생명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생명사랑 서약서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보아요. 준비됐나요? 스스로도 마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요. 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 운동하기,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또 힘이 들 땐 위클래스나 위센터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과의 상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행복활동 레시피를 만들어 보세요. 상담실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어요. 위클래스 위센터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항상 열려 있답니다. 오늘은 무겁지만 정말 중요한 주제인 소중한 나, 너, 우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우리 모두는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자체로 의미 있고 소중한 존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세바시 청소년스쿨 3기 우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가요? 되게 당황하셨죠? 다짜고짜 나와서 막 잘 살고 있냐고 질문하고.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다는 거? 아니면 뭐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많다는 거?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일말의 후회도 외로움도 뭔가 우울감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가요?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과 3개월 전에 저는 자살을 시도했어요. 먼저 제 자랑을 조금 해도 될까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우리 학교에 보배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뭐 1등, 우등생, 뭐 금상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는 그런 엄친딸이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과학고에까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입학해서 본 시험 결과 제가 몇 등을 했을 것 같나요? 1등이요. 네, 되게 고마운 말씀이신데 여기 엄마가 오셨거든요. 저희 엄마가. 근데 아마 제 성적표를 한 번도 안 보여드려서 모르실 거예요. 네, 보고 충격받지 않으시면 좋겠고 저는 총 83명 중에 82등을 했습니다. 저 그때 성적표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맨날 제 뒤에는 수백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딱 한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심하게 좌절을 해서 막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이 학교가 나랑 안 맞아서 이러는 거야. 벗어나고 싶어. 도망칠 거야. 그렇게 계속 도피를 하다가 곧 저는 저를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면서 뭐라도 할 줄 아는 듯 뭐라도 잘 하는 듯 발악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거울을 통해 보였어요. 문득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어요. 아, 죽어야지. 다음날 아침에 저는 학교를 뛰쳐나갔습니다. 되게 딱딱한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옆에는 커다란 돌벽이 있었고 여기에는 막 몇 톤 트럭들, 화물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는데 제가 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아스팔트 길에 민들레가 듬성듬성 피어 있거든요. 그 와중에도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억울해져요. 아,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난 이렇게 죽고 싶은데, 막 꽃은 예뻐, 막 쟤는 예뻐. 그래서 그때 꽃한테도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하나, 둘, 셋 하면 뛰어들어야 되겠다. 하나, 둘. 하나, 둘. 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 둘. 하지만 전 둘 이상을 세지 못했어요. 아, 제가 설마 숫자를 못 세서 둘 이상 못 센 거겠어요.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 과학고인데 숫자 정도는 셀 수 있어요. 근데 단지 저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타박타박 아스팔트 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저는 집 앞이었습니다. 집을 보니까 딱 긴장이 풀리면서 그대로 잠들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상황이 막 비장하게 자살 결심하고 나와가지고 막 집 가가지고 자고 막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한바탕의 자살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한 번쯤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이 우울감을 겪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행복하다고 느꼈는데,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와요. 제가 얼마 전에 논문을 하나 읽었어요. 청소년 전문가의 소화기 우울증에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청소년의 40%는 불안과 우울의 증세를, 20%는 자기의 멸시를, 7에서 8%는 자살을 결심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저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바로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면 지금 저한테 보이는 엄마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저는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엄마를 인터뷰해 오는 그런 과제가 있었는데, 엄마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인터뷰 질문들이 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원아, 엄마가 잘 살아온 걸까? 아, 저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그렇겠지 하고 얼버무리긴 했는데, 저는 그때 엄마의 표정에서, 엄마의 굳게 닫은 입술과 엄마의 눈에서 후회감과 외로움과 그리고 3개월 전에 제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던 엄마는 아빠의 아내로서의 엄마도 아니었고 저 언니의 엄마로서의 엄마도 아니었어요. 제 롤모델이자 원더우먼인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 자신으로서의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그때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약해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엄마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런 초라함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막 다 잘 나가서 부럽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내 모습이 과거의 나의 희망과는 달라서 서럽다든지,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다든지, 그런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자살을 시도하고 일주일 동안의 휴식기를 가졌어요. 학원, 과외, 취미활동 올 스탑하고 저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가지지 못했던 꿀같은 휴식 시간을 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꽃을 보러 다니고 동물한테 먹이를 주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제 저만의 소소한 장점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밥을 한 달 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다, 이런 되게 유쾌하지만 사소한 장점들 있죠. 근데 그런 걸 차례 써내려가다 보니까 딱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꽤나 쓸모있는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일주일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극복을 해내게 됩니다. 문득 자신이 초라해진다면 가장 먼저 실컷 펑펑 울어보세요. 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만의 사소한 장점들, 사소하고 유쾌한 장점들을 써내려가 보세요. 되게 사소한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법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뻐하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과정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 시기 동안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지기도 할 거고 행복함을 느끼기도 할 거예요. 그 시기가 끝나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꽤나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일어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죽고는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죽고는 싶지만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살고도 싶은 마음도 있고, 누구나 이 비극은 사실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남일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알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게 게이트키퍼 교육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분 만에 정리해보는 게이트키퍼 교육입니다. 한번 보러 가시죠.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오죠. 배가 아프다, 졸리다, 화장실 가고 싶다, 유튜브를 끄고 싶다 등등등 모두에게 위기는 있지만 그 위기에 따른 결과는 다 다른 것 아시나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위기는 어쨌든 지나가고 그 위기의 결과만 남게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돌이킬 수 없는 위기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죽음입니다. 오늘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하려는 친구들은 도움을 구하거나 받으려는 생각을 하기 어렵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주면 좋겠지만 책임을 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찾아가주면 어떨까요? 어떻게? 게이트키퍼가 되는 것입니다. 게이트키퍼는 문직이라는 의미로 자살하려는 친구와 전문가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요. 자살하려는 친구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진 않지만 약 80%에서 90% 정도는 워닝사인,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먼저 이 워닝사인을 발견하는 것인데요. 언어적 단서로 직접적으로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나 이제 지쳤어, 그만하고 싶어 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적인 단서로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린다거나 우울해한다거나 감정적인 변화가 큰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적인 단서로 친구나 가족의 사별, 이별, 신체적인 질병 또는 상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살 신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친구라면 더 주의 깊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행동적 단서로 자살을 준비하려는 행동이나 자해 흔적, 혼자 있으려고 하는 행동, 자신의 소중한 물건을 주려고 하는 행동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든 신호가 위험 신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더라도 이 위기에 있어서는 과한 게 차라리 낫다는 사실. 자살은 계획적인 자살보다 비계획적인 자살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충동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살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선생님이나 전문가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막중해지죠.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워닝 사인이 발견된다면 무서워하지 말고 묻고 설득하고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물어보기입니다. 자살에 대한 것은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호철아, 요즘에 최근 힘든 일 있니? 혹시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며 이야기를 진행해도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훌륭한 방법으로 물어볼까 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물어봤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질문할 때 혹시 자살하려는 거 아니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된다라는 강요적이고 혐오스럽다라는 마음으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 설득은 너는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해보면 어떠냐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경청해주고 충분한 관심과 공감을 전해주고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말이면 됩니다. 나는 너가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의 편이야.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도움을 구하고 나서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그리고 질문해주세요. 한번 도움을 구하러 가보면 어떨까?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볼 때까지 자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그 한 친구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살하려는 친구들은 자신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의 의도가 파악되었다면 게이트키퍼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같이 가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혹시 너무 부담스러워하면 나중에 꼭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친구들은 자살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만 전달되어도 그 말에 동의하게 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관여하는데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시고 묻고 설득하고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가 아닌 오직 여러분만 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처한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만 용기를 내주시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죽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양가 감정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살고 싶은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죽고는 싶지만 무섭기도 하고 죽고는 싶지만 가족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살고도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이 자살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많이 하고 있는 오해인데요. 자살이라는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말이긴 해요. 그러나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실제로 불안감이 낮아지거나 진짜 자기 마음이 좀 이해받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자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줬을 때 불안이 낮아지고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충동성도 조금 줄어드는 연구 결과도 있고 다양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비밀로 하지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꼭 또 비밀로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살하려는 사람들의 90% 정도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암시하고 경고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죽고 나서야 그게 경고 신호인 줄 알게 되는 경우가 약 70%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경고 신호를 잘 살필 필요가 있죠. 이 경고 신호로는 직접적인 언어 단서가 있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행동적인 단서, 그리고 상황적인 단서, 다양한 단서들, 다양한 워닝 사인을 실제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보낸다고 합니다. 가장 쉽게 표현하면 안 하던 행동을 한다거나 하던 행동을 안 한다거나 이런 말이 있죠. 죽으려고 그러냐? 안 하던 행동을 하네. 실제로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하던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경우는 자살의 한 경고 신호일 수도 있긴 합니다. 죽겠다고 하거나 자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약 70%는 실제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말, 자해하겠다라는 말은 조금 과할 수도 있지만 차라리 위기이기 때문에 과한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살하려는 사람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24시간 내내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은 시간 제한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항상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도움을 주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 비극은 사실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보다는 사실 주위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그 경고 신호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우리의 이런 공감이나 경청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사실 살렸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또 어제는 잘 버틸 수 있었는데 오늘은 좀 버티기 힘들다. 그것을 위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 자살을 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에 좀 크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꼭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충동적으로 또 다양한 위기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게이트키퍼는 치료나 상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워닝 사인을 인지하고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다리의 역할만 해주셔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지켜봐 주시고 게이트키퍼의 역할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비포옹. 나비포옹은 두려움과 불안이 느껴질 때 스스로 토닥여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손을 나비 모양으로 교차합니다. 양손을 교차하여 그림과 같이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합니다. 호흡과 함께 양손 바닥으로 번갈아 다독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느껴질 때 나비 포옹을 반복합니다.
수업 시간은 언제나 잘 집중이 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범슬라브주의입니다. 자, 이것이 1차 세계대전의 배경. 야, 거기! 누가 교과서에 났어요? 누구야? 죄송합니다. 야, 3교시 뭐야? 3교시 미술 시간인데? 진짜? 미술 시간 빨리 가자. 미술 시간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다. 이때만큼은 공부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있다. 니 왜 이렇게 잘 그렸어? 진짜? 고마워. 잘 그리네. 에이야, 진짜 잘 그리네. 맞죠? 진짜 잘 그린다. 미술대학 가도 되겠다. 나중에 화가돼도 좋겠고. 저도 미술 쪽으로 가고 싶긴 한데 어머니께서 좀 그쪽으로 가는 걸 반대하셔서. 근데 나중에 네가 계속적으로 그림이 좋으면 이쪽으로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하고 잘 의논해봐봐. 근데 너무 잘한다. 진짜 잘한다. 얘들아, 시험 기간인 거 알고 있지? 3학년 마지막 시험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지? 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에이, 야, 미술 안 가? 나 조금만 더 하다 가려고. 너 먼저 가. 진짜. 엄마 갈게. 안녕. 안녕. 그림 그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 마지막 시험이잖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겠다. 다녀왔습니다. 엄마다. 에이야. 네? 너 시험 기간인 거 알고 있지? 네. 그림 그딴 거 꿈도 꾸지 말고 시험에만 집중해. 알겠지? 곧 시험인데 컨디션이 왜 이러지? 이때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앞에 줄 맞추시고, 자, 지금부터 2학기 기말고사 과학시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 전자기기 소지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없으면 시험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 뒤로 넘겨주시고, 인쇄 상태 확인하시고, 이상 있는 사람만 조용히 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없으면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뜨거울수록 무슨 색을 띄었지? 파란색?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어떡해. 진짜 망했나봐. 손머리하고 뒷사람이 걸어와. 야, 너 시험 잘 쳤어? 아니. 니 그러니까 오늘 잘 친다, 이거. 맞아. 사실 조금 다 했어. 재수없어. 오늘 잘 쳤어? 아니야. 어떡하지. 애들은 다 잘 쳤나봐. 난 정말 망했는데. 애는 잘 쳤어?
게임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안 치니까. 나 좀 망했어. 잘칠 거면서 잘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성적표 나눠준다. 1번 김소연, 2번 장인혜. 제발 성적이 잘 나와야 할 텐데. 자, 다음 3번 김혜희. 네. 아, 참, A야, 이번에 시험 문제 못 쳤던데. 네. 네. 어떡하지? 망했다. 진짜 망했어. 여기 있었네. 너 시험 잘 쳤어? 나 이번에 시험 망쳤어. 몇 등인데? 종로 3등. 너 이번에 나보다 잘 쳤지? 나 쌤이 불렀던 거 생각나서 지금 좀 가볼게. 미안. 그래. 어떡하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엄청 화낼 건데 들어가기 싫다. 다녀왔습니다. A야, 너 성적표 나왔다며. 가져와봐. (89) (94) (87) 야, 너 성적이 왜 이래? 죄송해요. 엄마가 말했지. 엄마는 명문대 합격해도 지원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갔어. 근데 너는 내가 뒷발을 다 해주는데 왜 그것밖에 못해? 너만 잘하면 명문대 보내주겠다니까? 너 시험 이꼴로 치고 또 그림 그릴 생각은 아니지? 그냥 이참에 그림 그거 때문에 치면 돼. 안 돼, 엄마! 하지 마세요. 뭐가 아니야? 이거 다 네가 그림 그린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엄마가 내가 그린 그림을 찢어버린 그날, 난 한 가지 결심을 했다. X표가 그려진 이날은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 뒤로 시간이 흘러 자살 3일 전이 되었다. 오늘 미술실 먼저 안 가? 너 먼저 가. 이거 좀 이상해. 끄역도 그림도 안 그린다고. 그냥 그림 같은 거 열심히 그려봤자 별 소용없는 거 같아. 너 이거 가져가. 이거 네가 지난번에 갖고 싶다 했던 미술 잡지잖아? 아, 이거 필요 없어. 헐, 이거 왜 나한테 줘? 이거 네가 아끼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그냥 나 이제 좀 그림 같은 거 안 그리려고. 자살 3일 전 나는 이상한 꿈을 하나 꾸었다. 에이야. 뭐지? 다음 날이 되었다.
그 꿈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 생각하기로 했지만 나는 그 꿈을 그날 또 꾸었다. 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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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야. 뭐야? 에이야. 어디서 나는 에이야. 소리인 거지? 여긴가? 이게 뭐야? 내 그림들이잖아. 뭐야? 뭐야? 멀쩡하잖아. 다음 날도 그 꿈을 꾸었다. 에이야, 에이야, 에이야. 또 그 소리잖아. 어디야? 어디 있는 거야? 나 여기 있어. 안녕 에이야. 나 사라야. 너는 혹시 나 기억나니? 어릴 때 너는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 보였어. 그런 널 보면 나도 같이 행복했었지. 에이야, 요즘 많이 힘들지? 억지로 공부하고 좋아하던 그림을 포기하고 나쁜 마음까지 먹었었잖아. 넌 몰랐겠지만 난 너를 계속 지켜봐왔어. 너무 힘들 땐 잠깐 내려놔도 괜찮아.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잖아.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싶었고 고마워. 너무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 에이야, 응? 이건 너가 그림 그릴 때 자주 썼던 사인펜이야. 너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럼 안녕. 사라. 사라를 꿈속에서 보고 난 후 난 사라를 찾아 이곳저곳을 뒤졌다. 사라는 내가 유년기 이후로 쓰지 않던 옷장에 있었다. 사라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다만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사라가 준... 사라... 고마워. 사라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꿈속에 나오지 않았다. 사라가 나온 꿈이 단지 나의 허상이었을지라도 괜찮았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건넨 작은 위로와 격려는 내게 이미 살아갈 희망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녀오겠습니다.